자,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조하고 줄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따로따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제 분량이 좀 많은 것도 있지만, 자, 이 보조기억 장치는 보조를 해준다. 그죠? 그래서 누구를 보조를 해주는 거냐? 나왔죠, 여기. 주기억 장치 램이 휘발성이기 때문에 저장을 안 하면 데이터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휘발성을 서포트 해준다, 보조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비휘발성이고 읽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비휘발성. 왜 비휘발성이어야 돼요? 휘발성을 보완해 주니까 당연히 비휘발성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하드디스크에 영화를 저장해 놨다고 가정하고 영화를 다 봤어요. 그럼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지워도 되죠. 다른 영화를 가져와도 되니까. 그래서 읽고 쓸 수 있다. 만약에 읽기만 하고 이제 데이터를 수정이나 삭제를 못한다, 그러면 계속 하드디스크를 사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보조기억 장치의 종류가 플로피가 있는데, 이제 플로피는 요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3회가였다는 것만 하나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요즘은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를 좀 많이 씁니다. 플래시 메모리로 되어 있는 빠른 하드디스크, 별도의 보조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SSD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하드디스크가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 정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하드디스크는 고정식이라서 이동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자기 테이프 순차 처리만 하고, 그래서 주로 백업에서 보관만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용이 아니라, 오랫동안 뭐 3년 동안 보관해야겠다 그러면 자기 테이프를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느리다, 순차 접근이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 대용량 그 플로피 디스크 재즈하고 집이 있는데 이것도 망해서 이제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DD, 광디스크,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죠. 광디스크에는 이제 백화점이나 아니면 문방구에서 파는 동화나 노래가 들어가 있는 CD가 있어요. 그걸 CD-롬이라고 하고요. 또는 영어사전 같은 거고. 그리고 한 번 기록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CDR이라고 합니다. R이 한 글자니까. 롬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CDRW는 이제 여러 번 기록이 가능한 거다. 이것을 이제 CD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데, 요즘도 이제 CD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CD를 개선하는 게 4.7에서 17GB에서 새로운 저장 매체,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그걸 DVD라고 하죠. DVD부터는 이제 양면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CD-롬을 DVD에 넣어도 읽을 수 있고, 거꾸로 DVD를 CD에 넣으면 못 읽죠. 그리고 이제 DVD도 더 개선한 게 이제 블루레이, HD급 진짜 초고화질이죠. 25기가 이상 들을 수 있는 광디스크가 있답니다. 블루레이, 영어로도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DVD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가 알아둬야 될 게, DVD도 롬이 있고요. DVD도 R이 있고 RW가 있고 DVD 램이 있습니다. 롬은 읽기만, R은 한 번 기록, RW는 1000번까지, 램은 10,000번 정도 된다고, 10만 번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좋은 거고요. 이렇게 DVD 자체도 CD처럼 다양하게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실은 거고요. 그리고 CD-롬의 1배속은 150KB거든요. 그래서 20배속인 경우는 20 곱하기 150을 곱하면 3000KB라서 어바웃으로 3MB가 좀 나오겠네요. 1초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기억장치의 전반적인 속도는요,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 캐시, 주기억, 보조기억이다.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의 속도는 SSD, HDD, 광디스크, 플로피, 자기 테이프가 제일 느리다.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의 용량은 블루레이, 광디스크, 하드디스크 빼고요.
SSD 빼고 DVD, CD-ROM, 집, 플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블루레이가 최근에 시험이 나왔으니까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디스크의 관련 용어도 간단하게 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기 디스크는 원판을 사용하죠. 그래서 원판의 중심에 모터부가 연결되어 있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회전 속도를 우리가 RPM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7200도 있고 4600 RPM이 있죠. 분당 회전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헤드부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고요. 모터부를 중심으로 동심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 동심원 안에 파일들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심원을 트랙이라고 한다.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케이크 조각처럼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섹터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실린더하고 클러스터는 뭐 저기 2급에서는 공부 안 하셔도 아직 시험이 안 나와서 나와도 어쩌다 한 번, 10년 동안에 한 번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이제 두 가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요. 일단 이 헤드부가 이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회전을 시켜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크 타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일들은 못 읽어드리죠. 그래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회전을 또 서치 타임, 또 어떤 책에서는 로테이셔널 타임이라고 하고 조금 명칭이 좀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디스크 자체가 회전하면은 서치 타임 또는 로테이셔널 그런 의미고, 여기 헤드부가 자체가 회전하면은 시크 타임이고요. 그리고 이 헤드부 자체가 기계적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그것도 문제가 한번 나왔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액세스 타임을 하기 전에 이제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해서 보조기억을 데이터를 읽고 주기억 장치로 로드를 하는 시간을 우리가 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seek, search, 트랜스미션,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액세스 타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형 컴퓨터나 주로 서버에서 사용하는데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로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 들여다가 고장이 나면 다른 쪽에다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읽어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 군데의 중복 저장이에요. 여러 하드디스크에. 그런 기법을 서버에서 사용하더라. 게임 서버나 메일 서버나 아니면 홈페이지 웹 서버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을 해서 중복 저장한다. 동시에 뭐 백업도 되기 때문에 뭐가 고장 나더라도 이제 나머지 것들이 달려가면 되죠. 그런 개념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보다. 뭐 HD급 고화질이고 한 장에 25기가 하면 블루레이. 영어로 좀 알아주시고,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SSD,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는 크기가 아주 굉장히 작고 속도도 더 빠른 거죠.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25기가 이상 HD급. 그러면 블루레이인데 이제 한글로 나왔고요. 똑같은 문제가 또 SSD가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죠. 디스크에서 헤드부가 회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seek time이라 그러는데요. 그 시간이 이렇게 헤드부가 트랙까지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트랙이 회전하면은 이것을 회전 지연 시간 또는 뭐 레이턴스 타임, 로테이셔널 타임, 뭐 이것은 주기억 장치로 로드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탐색 시간이라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드가 점점 쓰임새가 좀 많이 없어지죠. SSD로 많이 체인지가 돼서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은 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겠죠. 하드디스크의 사양,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뭘 보고 좋냐, 그것을 보는 시각을 말한 거예요. 일단 용량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율이라고 하죠. RPM도 보셔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전속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합친 것을.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자체도 램으로 올리기 전에 자주 사용하는 부분은 하드디스크의 버퍼라고 하는 공간, 또 다른 말로 캐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SRAM 캐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냥 하드디스크의 일부 공간을 좀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여기다 올려놓는 것을 캐시 공간 또는 버퍼 공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드디스크 캐시라고 같이 불러야 되고요. 그냥 일반 캐시하면 그냥 SRO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캐시는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드디스크 접근 속도에서 걸리는 시간이 가장 긴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시크 타임. 4기가 이상의 용량을 가지면서 영상을 하면 4.7에서 여바우트로 한 8기가 이상 16.7 정도 되면은 이제 DVD를 고르셔야겠죠. 양면일 때. 단면일 때는 4.7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멀티미디어 데이터 증가에 따라 최근에 사용되는 대용량 저장 매체는 DVD가 이제 옛날이라서 계속 CD, RW도 나오고 하드도 나오고 DVD가 나오는데, 테이프는 대용량 저장 매체가 아니라 그냥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읽고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보관이다. 그 다음에 CD롬의 종류, 이런 것도 이제 안 나오겠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이 나온다고 하면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CDG는 그래픽에다가 오디오를 추가해서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CD를 CDG라고 합니다. 답이 4번인데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멀티미디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광학 저장 장치, 빛을 사용한다. DVD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CD, RW 같이 여러 번 기록할 수 있는 DVD 램은 뭐 10만 번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개발되는 게 아니라 벌써 개발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틀렸고, 나중에 엠팩 갈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VD에 일단 이렇게만 외우세요. D가 2개니까 2죠. 그래서 엠팩 2의 동영상 압축 기술을 사용한다. 이렇게 CD보다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뭐 파장이 짧기 그런 것까지는 일일이 안 외우셔도 되고, 외관은 같으면서 단면일 때 7배 이상, 800메가 정도에서 4기가니까 적어도 오버아웃으로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에 관련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주기억 장치에 비해 속도가 느리죠. 틀렸네 벌써. 가격이 용량에 비해서 싸고요. 주기억 장치에서 대용량, 비휘발성 맞죠? 처리 속도가 느린 것부터 빠른 것부터를 나열을 해라. 그러면 제일 느린 게 플로피 디스크, CD, 하드디스크, 램, 주기억이 보조보다 빠르다는 것은 아실 거니까 2번을 고르시면 되고요. 4.7에서 17GB 정도, 그러면 이제 DVD예요. 2004년이니까 이제 블루레이가 거의 없거나 희박했던 시절이겠죠. 디스크 표면의 동심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육상 경기장의 트랙이라, 그러니까 트랙을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